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재건축 재개발 관심 가지신 분들 도움될 만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일단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변화할지 개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5년 동안 2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5년 동안 250만인데요. 그중에서 공공택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말하겠죠. 142만 가구고요. 그리고 전 정권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47만 호. 그리고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은 구체화적으로 첫 출발선부터 공급 대책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청년 원가주택, 또 역세권 첫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단어입니다. 생소한 건 맞고요.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하고 다른 점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고 집주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내 원가주택,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으로 분양을 받고 5년 이상 거주하고 국가에 매각하거나 이럴 때 최대 시세 차익 70% 이상 보전받도록 하는 주택입니다.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세권 첫집은요. 지금 계속했던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 역세권 500m, 450m 반경 내에 용적률을 높게 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양을 그러니까 역세권 첫집,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 마련하는 공공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는요,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소유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재건축하려면은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2단계부터 잘 안 돼요. 그럼 많이 애를 먹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게 좀 쉬워지는 겁니까? 네, 이게 왜 어렵게 됐냐면요. 안전진단할 때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잖아요. 점수의 비중 중에서 구조 안정성이 50%. 구조가 안정하지 않으면 거의 탈락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로 통과되는 게 거의 없고 통과를 못하도록 한 법같이 거의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이 구조 안정성의 50%를 30%로 줄이게 되면 그 전에 통과하지 못했던 안전진단 통과 못했던 그런 단지들이 다 통과가 된다라는 거죠. 출발 선상부터 출발할 수 있다.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이 너무 잘 지었나 보죠. 그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 안정성 문제 같은 경우보다는 삶의 질이 더 우선이었거든요. 재건축 단지의 요청들은.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통과 못하는 단지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튼튼하게 지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 집에 살게 되면 녹물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안전보다. 이게 당장 이렇게 만약에 낮아지면 우선 혜택받는 대표적인 곳은 어떤 곳이죠? 목동 아파트입니다. 목동 아파트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안전진단을 추진했었는데요. 유일하게 한 단지만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가 있다고 하면은 한 쌍둥이만 약한 거죠. 그래서 사실 다 약한데 이게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해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88년, 89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참 그랬습니다. 이제 재건축 때 초과 이익 환수하는 문제도 참 쟁점이 되는데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네, 스타트에서 안 되고 끝에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거의 입주
하고 나서 이제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첫 번째 법이 발의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부가율을 인하했다라는 거죠. 예. 부가율을 인하했다는 건 그냥 생각할 때 소득세율이 낮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가율이 뭐 30%였던 걸 10%로 줄어들면 당연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부가율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익이니까 비용을 빼게 되잖아요. 예. 그럼 단순하게 비용을 그냥 뺐었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재건축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던 뭐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이 비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부풀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조금 줄여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부 입장은 알겠고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사실 그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법을 완전히 개정한다는 의지는 없었고요. 예. 여기서 보면 뭐 구조 안정성이라든지 부가율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에 있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주긴 했지만 네. 검토에 대한 의미지 디테일한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공약집에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나왔던 부분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랑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나왔었죠. 그러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네. 이제 대안이 나온 거군요. 네네. 지금 이제 재건축할 때 보면은 이제 기부 체납하는 문제, 또 용적률을 뭐 높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이 기부 체납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의 용적률로 하게 되면은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분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어느 정도 너가 이 땅을 수용할 때 높게 짓게 했으니까 체납을 해, 기부를 해 이런 의미거든요. 도로라든가 뭐 네.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공원하고 현물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아니면 현금으로 또 하기도 예, 하는데요. 기부 체납 합리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도한 기부 체납으로 아예 사업이 진행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장 지금 현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에서도 기부 체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했는데 옆에 공원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는 공원이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차라리 다른 방법에 합리화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용적률 상향 문제는 어떻게? 용적률을 조금 상향해주면 반드시 임대주택을 짓는 쪽으로. 확보로 하는 게 되는 거죠. 임대주택은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재건축하면 그 이주를 여기서 받고 예. 이렇게 이주하는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임대주택을. 근데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죠. 하면 이제 상당히 이주 때문에 네. 벌어지는 뭐 전셋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네. 완화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조합원 이익은 확대를 하는 건데 네.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그 시한 네. 이거는 좀 당겨서 네. 좀 제한을 한다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너무 올게 막 장밋빛이야, 막 왜 꽃다발을 다 줘, 막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실수요자,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실수요자들만 거기에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해지구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사고 파는 게 사실 사고 파는 건 가능하지만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지위 양도 금지가 되거든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걸 확 앞당기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안전진단 통과될 때부터 사실 네. 안전진단 통과되면 쭉 가는 거니까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과도하게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한 거겠죠.
이게 지금 이제 뭐 확정된 방안이 나온 건 아니군요, 아직은. 네, 이거는 도정법이라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렇다고 해도 사고 팔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뭐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3년 안에 뭐 조합 설립인가에서 사업 시행가가 안 나거나 이럴 때는 또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래도 그 기회 안에서도 실수요자만을 위한 법이 또 생기겠죠. 이게 이제 분양가 규제, 뭐 분양가 상한제죠.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뭐 재건축 활성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도 뭐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법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없애는 거는 조금 뭐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문제로 야기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둔촌주공 뭐 사업이 완전히 정지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분양 자체를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조합원들이 굳이 재건축할 이유도 없고 재개발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급에 또 스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가에 대해서 상한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사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은 지역을 관리하는 거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주한 단지 뭐 청약하는 단지 기준으로 했지만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10년 전 거를 끌고 오기도 해요. 세운상가, 세운지구에서도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분양했던 단지 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완 정책 이렇게 하면서 분양가를 합리화하겠다. 이 분양가를 합리화하겠다라는 건 사실 분양가가 올라서 조금 뭐 청약을 기다리신 분은 아쉽겠지만 그렇지만 조합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분양가를 낮추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라든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이제 입법 사항이니까 네, 엄청 여야 간의 합의 또 우리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겠군요. 네, 네. 대표님. 이제 일기 신도시는 언제 조성을 했죠? 뭐 격차는 좀 있겠지만. 최초 입주는 1992년. 1년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년쯤 된 거죠? 네, 30년이 이제 딱 됐죠. 얼추 이제 재건축할 때가 됐네요. 네네.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뭐 특별법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데 법을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진짜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똑같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화두가 의견이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건데요. 일기 신도시가 30년 연한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했던 법으로 재건축을 하자면 사업성도 없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안에서 특별법인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 안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안전진단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안에서만 또 다르게 한다거나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기만 조금 더 완화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측면에서도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해야 된다라는 대명제에는 합의를 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조금 있나요? 네, 조금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특이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이주자 분양 단지 이주자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자. 근데 또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바로 옆에 3기 신도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일산에서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네네네. 그렇게 되고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성남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성남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판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이주 전용 단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지금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그 이주 전용 단지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또 쫓겨나잖아요. 예. 젠트리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입자에게 우선으로 청약을 분양하는 우선권을 주겠다.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둘 다 같이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조금 세밀화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교통이나 일자리,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도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2기 신도시 다 같이 하는데 20년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이 특별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여당은 10년.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은 다르더라도 좀 디테일한 면에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미세하게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네, 여야가 맞습니다. 뭐 방향이 같군요. 네. 요새 이제 재건축이 까다롭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돌아선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는 동네만 봐도 리모델링 뭐 확정됐다고 경축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도 좀 쉬워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사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못해서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가 생기면 잇몸으로 안 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리모델링도 조금 잘하기 위해서 뭐 추진법을 만든다. 리모델링을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수지, 수평, 중축의 기준을 명확하게 내력벽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내력벽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중추적으로 돼 있는 이거를 부수고 다시 구조로 바꾸는 거에 대한 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법들을 조금 완화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습니다. 뭐 재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은 건 아닐 거고 이것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나요? 여러분, 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서 het갈리는데요. 먼저 민간 재건축, 지금 하는 재건축 둔촌주공이라든지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있고요. 전 김현미 장관님 때 만들었던 공공 재건축. 공공이죠. 공공이 함께하는 재건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 재건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민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속통합기획은 조금 일정 기간 정부가 도와주겠다. 서울시가 도와주겠다라는 재건축이고요.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SH라든지 LH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명칭을 봐도 뭐 신속통합 기획 재건축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방식 중에는 가장 핫한 이슈일 것 같은데 신속통합 기획은 뭐고 후보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속통합 기획 재건축은 이 단계별로 보게 되면요. 안전진단 통과되고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뭐 이주, 분양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인가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심의와 그리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교통심의라든지 교육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빠르게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뭐 최대 5년 걸릴 걸 2년 안에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재건축 단지는 환영하는 거죠. 그동안에 뭐해서 안 돼 이렇게 되다가 빨리 해준다고 하니까 특히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 신속통합 재건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빨리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할래.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신속통합 기획 재건축 대표적인 뭐 후보 단지들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만 신속통합 기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되는데 그러면 무슨 장치가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특징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뭐 고덕 현대, 대치 미도, 뭐 장미 아파트 이런 그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하게 되고요. 소규모로 하는 뭐 1호 재건축이라고 하는 구로 오신 빌라, 뭐 중곡동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도 지금 신속 통합 기획 적용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역마다 뭐 추진 단계가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원래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 통과된 위주로 지금 받고 있는데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전같이 법으로 했을 때는 여기는 절대 구역 지정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노후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간중간에 막 새빌라 들어오고 막 이러면 예.